커피 한 잔을 타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멋지고 행복한 미래 인재로 키울까? 네, 책을 읽다가 오늘은 한비자 이야기 하브루타 독서법 질문하고 대화하는 하브루타 독서법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비자 이야기, 오늘은 이걸로 하브루타 독서법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글들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이거 사실 이 인문고전 철학 공부를 아이들하고 함께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부모님 자체가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알려주는 것을 토대로 조금씩 넓혀 나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뒤에 보면 하브루타 교육으로 달라진 아이들,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결과들, 그런 것들이 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고 살던 아이들, 우울증이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살던 아이들이 밝아지고, 또 대충 듣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해 보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쭉쭉 따라와야 되는데, 그 귀가 선생님의 말을, 이야기를 따라오지를 못하죠. 계속 수시로 생각이 딴 데로 날아가니까. 며칠 전에 전국 그 중학생들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듣기 모의고사를. 근데도 멀쩡하게 잘하는 아이들인데 놓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놓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잠깐 딴 생각하는데 놓쳤어요. 옆에 애가 부스럭거리는 거에 신경이 가느라고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의 어떤 소리나 이런 거에 막 신경이 금방금방 빠지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몰입이 안 되는 거는 언제나 그래요. 엄마가 얘기해도 안 듣고, 친구들이 얘기해도 반만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도 반만 듣고, 글을 읽어도 반은 읽고 반은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고, 두뇌가 정교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패턴이 정교하지 않게 계속 그런 식으로 습관화돼 버려서. 근데 이제 하브루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대충 그런 식으로 듣던 아이가 경청하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또 저 아이 안에 저런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었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 또 지적 호기심을 활짝 열어줘서 별로 이렇게 지적 호기심이 없던 아이가 지적 호기심을 갖게 하도록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주눅들지 않고 쫄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조리 있게 또 말하는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 또 발표 수업이나 또 논술 시험 대비도 이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추가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책들 구입해서, 독서가 전부입니다. 독서 능력이 전부예요. 정말로. 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빼고요. 한비자 이야기 아까 제가 읽어드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것만 읽고 나머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키케로, 칸트, 헤겔, 그 다음에 존 로크, 토마스 홉스, 루소, 니체, 공자맹자 다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비자 이야기 요 내용으로 오늘 시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아들인 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아빠, 오늘 친구랑 놀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다가와서 그 친구를 아무 이유도 없이 때리고 갔어요. 왜 때렸을까?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니? 아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다른 애들은 그 친구를 자주 때려요. 다른 애들도 그 친구를 자주 때려요. 우리 반 애들이 거의 다. 준혁아, 너도 때렸니? 아니요, 지난번에 다른 아이들이 그 친구를 화장실에서 막 때리려고 할 때 제가 못 때리게 막았어요. 얘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때려? 죄 없는 사람 때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죠. 급한 상황이었는데 준혁이가 조리 있게 말을 잘했구나. 네, 그랬더니 더 이상 아이들이 그 친구를 때리지 않았어요. 오, 준혁이가 그 친구를 설득했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아이들이 그 친구를 괴롭히면 제가 나서서 당당하게 말해야겠어요. 그래, 당당하고 논리정연한 말은 힘보다 강하단다. 그 친구는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니? 걔는 그냥 울어요.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혼자 놀아요. 말도 잘 안 하고. 다른 친구들 눈에 그 친구가 많이 순하고 약해 보이나 보구나. 저항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데 왜 약한 친구를 때릴까? 준혁이처럼 도와주지는 못하고. 맞아요. 사람들은 약한 사람만 보면 괴롭히고 싶은가 봐요. 주한의 반은 어떠니? 고학년이라 좀 다르지 않니? 고학년에서는 안 때려요. 그냥 왕따 시켜요. 헐,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무시하면 절대 안 되지. 아이고, 근데 어른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 예전에 엄마가 다니던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병원 원장님 중 한 분이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었대. 환자들은 그 원장님을 얕보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그랬다는구나. 나쁜 어른들도 다 똑같네요, 뭐. 그래, 어른이든 아이든 자기보다 부족하고 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환자들이 원장님 말에 더 이상 말대꾸를 못하게 되었단다. 왜 그런 줄 아니? 왜요? 정의의 사도라도 나타났어요? 원장님께서는 말을 더듬으셨지만 누구보다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셨대. 환자들은 원장님의 말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어. 아무도 원장님의 말을 이기지 못했단다. 말을 더듬으시는데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을 더듬는다고 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야. 중국의 철학자 한비자는 말을 잘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사람 역시 말을 더듬었었대. 와, 신기하네요. 한비자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더듬었어요? 한비자가 말을 더듬게 된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놀림을 받고 자랐기 때문이었어. 그는 왕자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천한 신부를 가지고 있었지. 아이고, 그 시대 사람들도 약한 사람을 못 살게 굴었네요. 나빠요. 한비자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자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본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단다. 성악설을 믿은 거야. 이런 것을 보면 지난번 리바이어던을 쓴 홉스처럼 어렸을 적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정말 그러네요, 아빠. 공통점이 있어요. 한비자도 성악설의 바탕을 두고 자신의 사상을 펼쳤단다.
한비자는 법을 도덕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것으로 유명해. 바로 한비자라는 책을 통해서 말이야. 어떻게 도덕보다 법이 중요해요? 그럼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았겠네요? 맞아. 한비자는 형벌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이 나라를 지배하는 근본이라고 보았어. 이러한 생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기초가 되었지. 와, 대단하네요. 한비자는 말도 더듬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죠? 아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을 더듬는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야. 한비자는 한비자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말하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밝히기도 했다. 자기가 가진 한계를 초월했네요, 아빠. 아, 대단해요. 아까 아빠가 말씀하신 원장 선생님도 그랬겠죠? 그렇지. 말을 잘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으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사실 사람들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은 참 어려워. 한비자에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말하기를 꺼리고 삼간다는 내용이 있어. 이것을 난언설란이라고 하지. 각각 말하기에 어려움, 난언, 설득하기에 어려움, 설란을 뜻한단다. 아빠, 저도 사람들을 논리정연하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원장 선생님처럼 될 수 있죠? 한비자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하, 그래. 아빠가 차근차근 알려줄게. 첫 번째, 한비자는 말을 할 때 너무 화려하고 유창하게 하는 것이 도리어 진실하지 못하다고 말했지. 왜 그래요? 유창하게 말하면 좋지 않아요? 연예인처럼. 그래, 그렇지만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이 많거든.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 말을 화려하게 포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비자는 자신처럼 말을 더듬거나 어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다고 말했어. 그럼 한비자처럼 말을 더듬고 어눌하게 말하라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지. 유창하지도 않고 어눌하지도 않게 말하면 유창하지도 않고 어눌하지도 않게 말해야 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은 걸까? 딱 중간. 어쨌든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거짓 없이 진실하고 바르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야. 어떤 말을 하든지 진실성이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어. 한비자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한 거야.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말할 때 비유나 인용 등을 너무 많이 사용해도 문제라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렇다고 핵심 단어만 달랑 말하는 것도 성의가 없어 보이지. 이번에도 딱 중간을 지켜야겠네요. 설명을 너무 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짧게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아빠 주변에도 말을 장황하게 하거나 너무 길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럼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해. 아빠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어쨌든 말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게 적당히 해야 해. 세 번째도 있어요, 아빠. 세 번째, 의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앞세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번 이야기는 주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사람에 따라 옳고 의로운 일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지. 쉽게 말해서 옳은 일을 무엇보다도 먼저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단다. 의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앞세우면 어떻게 돼요? 한비자에 의하면 의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내세워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을 천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야. 그리고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의를 내세워 말하면 별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해. 아빠,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주세요. 가령 매국노 이완용이 안중근 의사에게 어서 잘못했다고 말해. 그럼 나는 일본군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안중근 의사에게 뺨을 맞을지도 몰라요. 맞아.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의로움을 갖춘 분이기 때문이야. 반면에 매국노 이완용에게 대한 독립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이완용은 자신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 별 관심을 갖지 않겠지? 와우,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아빠. 그래도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설득해야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번째 방법,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람과 말할 때 처음에는 이익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리나 본분, 대의 명분을 내세워야 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익만을 이야기하면 상대방 역시 나를 속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대의 명분을 덧붙일 것. 아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네요. 그렇지? 그래도 한비자가 말한 5가지 방법만 기억하면 설득력을 키울 수 있어. 마지막 방법이 남았다. 너무 궁금해요. 5번째, 상대방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어. 아빠, 치부가 뭐예요? 치부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을 뜻해. 누구에게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지. 맞아요. 누가 나의 컴플렉스를 건드리면 너무 화나요. 그래, 남을 설득하는 일은 참 어렵지? 하지만 한비자에 나오는 5가지 설득법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아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직접 읽어주는 철학 이야기 한비자. 이거 읽고 마무리 할게요. 잠깐만요. 한비자는 기원전 280년경 당시 중국에서 가장 세력이 약했던 한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어. 어머니가 천한 신분 출신인 까닭에 왕실에서 천대를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지. 이런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한비자는 심한 말더듬이가 되었다고 해. 한비자가 어렸을 때 한나라는 왕과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점점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었어. 이에 크게 실망한 한비자는 강력한 법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법가 사상가들의 철학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지.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나라는 뜻밖에도 진나라였어. 진나라는 정치개혁의 총설계자인 상앙의 법치개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비자의 주장을 쉽게 수긍하며 그를 등용하려 했단다. 하지만 진나라의 정치가인 이이사라는 사람이 한비자를 모함해 감옥에 가둔 뒤 그를 독살해버리고 말았어. 한비자가 진왕의 총애를 얻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염려했기 때문이야. 앞서 아빠와 함께 한비자에 나오는 다른 사람에게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지? 한비자에는 말하기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기술, 바로 법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단다. 법에 대한 한비자의 철학은 현대 사회의 기본 바탕이 되었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 한비자와 마키아벨리 사이에는 18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있지만 둘의 의견은 아주 비슷해. 두 사람 모두 강력한 군주의 권력과 통치 기술을 활용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이런 공통점은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던 시기라는 데서 기인한 것이야.
하지만 마키아벨리와 한비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 마키아벨리의 경우 군주의 힘과 꾀를 통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비자는 법을 활용해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야. 마키아벨리는 오로지 군주의 개인기에 의존했지만 한비자는 모든 것을 법의 처벌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지. 한비자는 왕이 법을 확립할 경우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법을 지키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하지만 법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단다. 우리는 한비자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도 깨달을 수 있지만 법의 의미, 법의 중요성 또한 배울 수 있단다. 네. 발표 못하고 책 안 읽는 내 아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대한민국 모든 부모가 아이에게 인문고전을 쉽고 재미있게 읽어줄 수 있는 특별한 독서법. 질문하고 대화하는 하브루타 독서법으로 아이의 언어 능력과 사고력이 동시에 자랍니다. 남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세계 1% 인재가 됩니다. 하브루타 독서법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책 오늘로 마무리할게요. 네, 저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아마 하브루타 독서법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사다 놓고 사실은 잘 안 읽었어요. 왠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어떤 그 글의 어떤 쓰임새가 구조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요번에 그 낭독하면서 아주 잘 읽게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열심히 또 읽고 또 참고해야 되겠죠. 여러분, 질문하고 대화하는 하브루타 독서법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책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글로 또 만나도록 해요. 네, 사랑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